이분이 그 환자분께서 스스로는 좀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런데도 이제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 운동을 할 때 보통 40분까지는 우리가 탄수화물이 그 소모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하고 그 이후부터 운동을 해야지만 이제 지방이 연소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운동했을 때 봤을 때 거의 그 드셨던 이제 식사라든지 그런 걸 태우기만 하지 실제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 이제 지방 분해까지는 많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40분보다 조금 더 하셔야지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사실상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그 소모시키는 칼로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방법 중 하나가 사실은 근력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보통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면은 그 근육을 통해서 소모되는 그 기초 대사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살을 빼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한약이 가지는 이제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교감신경, 우리가 흥분을 하고 우리가 운동하기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땀이 나고 동공이 확장하고 입맛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은 입맛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 식욕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을 분해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지방에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는데 백색 지방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걸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갈색 지방에서는 그걸 태워가지고 열을 만들어시켜 대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에 신호를 주어서 에너지를 지방을 태워서 없어 소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신호를 주었을 때 그게 단기적으로 수초 내에 끝내지만 우리 약재들의 현계나 영교나 그런 감초나 그런 약재들의 그 기전이 또 있어서 그 기간을 수분 내지 30분까지 늘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를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운동을 하실 때 한약을 드시면 훨씬 더 2배, 3배 땀도 더 많이 나시고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질별로 맞춰서 그 맞춤식으로 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커피도 어떤 분은 먹으면 두근거리고 잠 못 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이 먹어도 잠을 잘 자시는 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체질에 맞춰서 진맥을 해서 그 양을 조절하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 몸의 문제가 아니라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입맛이 땡겨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치자나 대왕이나 이런 약재들 섞어서 심신을 안정시켜 놓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하셔가지고 치료해 보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가장 큰 것은 사실 그 식사량의 조절, 그리고 단순히 식사량의 조절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고, 그리고 신체적인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식사량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지금 상담 원하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50세 중반이신데 항상 드시는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우리가 위 벽에서는 식욕증진 호르몬이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자극을 하게 돼서 결국 식사를 계속 줄이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보상작용이라는 작용이 발생을 하게 돼서 결국은 식사를 줄이다가 순간적으로 폭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욕 억제를 뿐만 아니라 적은 양의 식사를 해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한약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게 되면 마치 운동을 한 상태처럼 에너지를 더 쓰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이종수 원장님께서 기초대사량을 계산해 주셨는데요. 그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폐순환력이 증대되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한약의 장점인 에너지 흡수량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모량을 많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복부 에너지를 더 태우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다이어트 한약은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와 많이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굶게 되면 사실 많은 환자분들은 지방이 빠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다이어트 한약에는
지방을 태우는 그 성분뿐만 아니라 근육을 보존할 수 있는 약재들이 함께 이렇게 배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에 따른 지방 분해가 유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게 되면 단순히 이런 식욕 억제나 에너지 소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상담을 안 하시는 어머니에 비해 보면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에 따른 그런 식욕 증진 호르몬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그 체중을 감량을 하더라도 폐경기 조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식사량이 다시 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요요가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변비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정상변을 보지 않게 되면 대장에 있는 현미성 세균들이 에너지를 더 흡수를 유도하게 돼서 결국은 정상 대변을 보는 환자분들보다 8%에서 9% 정도 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소모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결국 요요 없는 완벽한 다이어트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런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들으시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냥 한약국 같은 데서 이게 기성품으로 사시게 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이어트 약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맥을 통해서 환자분의 몸에 맞는 맞춤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뭐 남녀노소 누구 할 거 없이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긴 한데요. 오늘 제가 일단 다이어트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살은 단기간에 빼는 게 무조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 많은 유명 연예인분들 아니면 또 유명인분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두 부러워하고 따라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거 기간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환자분이 또 만약에 질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걸쳐서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우리 늘어났던 살이 축 처지면서 오히려 피부에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더 쉽게 요요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오해가 바로 뭐냐면 몸무게가 줄어들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흔히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는 거죠. 그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루 동안 먹었던 양을 점검을 하고 또 내가 운동을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반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긴 하는데요. 이 만약에 이 몸무게 숫자가 다이어트의 전부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바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워너비 몸매로 항상 뽑히는 게 바로 모델 이소라 씨인데요. 이소라 씨가 최근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60kg 이하로 몸무게가 줄어본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소라 씨는 굉장히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소라 씨의 몸은 체지방은 굉장히 적은 대신에 근육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무게에 집착해서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몸무게를 줄이는 거에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력 자체를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현실적인 다이어트는 무조건 단기간에 빠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굶고요. 또 그동안 하지 않던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한방 다이어트의 특징은 결국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환자분의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고 식욕을 억제하면서 체지방을 분해하면서 체중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쉽게 말해서 굶기 다이어트와 한방 다이어트를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굶기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컨디션이 떨어질 겁니다. 자꾸 지치고 체력이 딸리는 걸 느끼게 될 거고요. 한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은 7%, 두 번째 달에는 5%, 세 번째 달에는 3%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가면서도 오히려 더 컨디션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신데도 체중에 변화가 없어서 고민이셨습니다. 문의 주신 분께서 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심에도 체중 변화가 없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운동만 가지고 현재 나이에서 식이 조절이나 뭐 음식량 감소 같은 게 없이 감량을 하시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 몸에도 더 많은 무리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낮아진 상태시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순전히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 기초 대사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신장, 체중, 그리고 연령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통해 제가 한번 기초 대사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404.5kcal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진 20세 여성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20세 여성분의 기초 대사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1569kcal가 나옵니다. 즉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고 연령만 20세와 55세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약 165kcal 정도의 기초 대사량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흰 쌀밥 한 공기의 열량이 300kcal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문의 주신 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세 같은 키 같은 몸무게의 여성분에 비해서 약 밥 반 공기 정도는 덜 드셔야 체중이 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폐경과 생리 주기의 변화입니다. 여자분들은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생리기,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 이 네 주기를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반복 사이클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착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황체기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율이 늘어나서 약 8에서 16% 정도 늘어나시게 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초 체온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 폐경 이후에는 그런 황체기가 사라지시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현저하게 더 낮아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하고 계시는 1시간 정도의 운동만 가지고는 체중 감량에 필요한 적절한 에너지 소모를 하시고 계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운동만 가지고 꼭 빼시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50대 이후 폐경기에 약해진 뼈나 관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운동량을 격하게 늘리시는 것도 몸에 더욱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사 조절과 음식 감소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십니다.